다음은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이룬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5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며 그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5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의 정신이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나의 5월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도 민주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사랑하고 지키기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자부심 가득한 나의 5월을 드립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5.18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5월을 전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나의 5월은 쓰러져가는 삶들의 끝나지 않는 외침에 대한 귀 기울임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잊혀진 삶들도 있습니다. 이 삶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희망 가득한 나의 5월을 드립니다. (1980년) 서울광장, 이곳에서도 5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나의 5월은 다른 사람들의 아픈 과거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무지의 5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5.18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18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저의 5월을 드립니다. 우리의 5월은 여러 소리가 모여서 조화롭게 만든 음악입니다. 우리 모두가 5월 정신을 나누고 연대하여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께 우리의 5월을 드립니다. 5.18 유공자와 일반 시민, 학생을 비롯한 5명이 참여한 주제 영상 희망 가득한 5월을 드립니다. 만나보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5월이 모두의 바람처럼 희망 가득한 5월이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합창곡 행복의 나라로를 바리톤 김태한 씨와 소프라노 한예원 씨의 선도로
대한민국 교사연합 합창단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합창곡은 온 국민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민주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만으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어오지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 가르고에 뒷장 넘기며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또 불러요. 나를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5월은 상과들의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과거가 추억이 아니라 아픔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날 때문에 무릎 꿇어야 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5월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꽃피는 5월을 노래하는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42년 전 광주가 보여준 위대한 용기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가 이제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저희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기념사 원고와 좀 달라진 부분도 있었고, 특히 마지막 부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줘서 기념사에서 했던 부분도 많이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라고 애초에 예정돼 있지 않은 멘트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마무리 멘트로 했던 부분도 매우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여당 의원들, 또 야당 인사들, 또 5.18 유공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기념회장을, 민주묘지를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기념 사진 촬영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광주를 여러 차례 찾은 바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를 찾았었던 많은 시도들이 사실은 뭐 광주 현지의 어떤 복잡했던 반응들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던 적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어 처음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 장관과 수석, 의원들을 대동한 채 의미 있는 행사를 한 셈이 됩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 행사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체를 다 생중계해드렸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정치부의 노은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수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이 민주의 문이라는 곳을 유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있었고, 노은지 기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 약속을 지켰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를 찾겠다는 약속, 그리고 광주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약속들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그 유족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 사전에 좀 공을 많이 들인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광주에 대해서 내가 좀 챙기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 전두환 발언 논란 때문에 그 앞서서 이제 그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는 아예 추모 자체를 하지 못하고, 그랬죠. 시민단체 그 분양 반대 가로막혀서 그대로 발길을 돌린 적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유족들, 그리고 5월 단체 3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3개 단체 대표도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공을 많이 들인 행사고, 그리고 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미리 내려가서 조금 전야제도 참석을 하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것 때문에 저런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탑의 먼 발치에서 참배를 했던 모습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올해 2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머물러야만 했었던 게 올해 2월인데 시대가 바뀌었군요. 시간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후보 시절 광주 방문 영상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박 열사와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우리 김 의원님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가라 윤석열! 돌아가라 윤석열! 5.18을 부정하는 윤석열을 돌아가라! 자, 이게 지난 2월에 가장 최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다시 한번 광주 5.18 묘역을 찾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먼 발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먼 발치에서만 이게 바라보고 돌아가야 했었던 기억이 저도 이제 생생합니다. 자,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광주 시민분들과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분들의 마음도 이제 누그러졌고 네. 사실은 지금 3번의 또 대통령이 돼서도 이렇게 장관, 수석, 여당 의원까지 대규모로 대동을 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 대통령의 어떤 진심이랄까요? 이제는 뭐 다 진심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하고 대통령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대통령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모든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는 첫 번째 행사가 5.18 기념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KTX를 타고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거의 전원,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의원, 국회의원 거의 전원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예. 굉장히 큰 성의를 보여준 것이고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5.18 기념식에 딱 한 번밖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후년에도 계속 참석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노은지 기자. 지금 우리 이 특별 열차 타고 가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뭐 장관 수석 한동훈 장관도 저기 앉아 있고 뭐 여당 의원들까지 전원 다 해서 한 열차로 이게 막 타고 어딘가 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생경해요. 저 열차가 지금 동원되고 여당 의원들까지 함께 이제 가서 성의를 보이자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런 의지가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가 강했고 결국 이런 장면까지 이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그냥 대통령 참석은 정해진 거였고 회의석상에서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의원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정이 바쁘지 않은 장관들, 국무위원들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거 호응하면서 저렇게 특별 열차가 편성이 된 거고요. 저도 사실 저렇게 보통은 뭐 헬기로 이동을 하고 대통령은 의원들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냥 기념식만 잠깐 갔다 오는 정도인데 저렇게 이동하면서 좀 다양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실제로 그 열차 뒷칸에 여러 차례 이제 타 있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것 자체로도 그냥 당정의 소통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호의 프로토콜상 여당 의원과 장관 수석 대통령이 한 열차에 타고 이동하는 건 경호상은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경호상의 어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당의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거기에 호응을 했다. 그래서 보통은 의원들도 개별 이동, 뭐 장관 몇 명 정도만 같이 배석할 수 있겠으나 뭐 수석의 장관의 대통령실 직원들의 여당까지 사실은 이러다가 사실 크게 이제 경호처에서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마시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경호처에서는 사실 걱정을 좀 했었고 특히 예. 저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출발 뭐 도착 시간 이런 건 당연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경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은 했다고 하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내가 헬기로 가지 않고 열차를 타고 다 같이 내려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일단은 좀 많은 사람들이 또 화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의 의지도 보였지만 여권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뭔가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그러니까 진보 정권의 전유물이고 전야제에 뭐 보수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며 물병 세례를 받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광주가 이제 진보 정권만의 뭐 행사가 아니고 이게 여야를 넘나드는 그냥 국민 통합의 메시지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오늘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는 거 보니까 다 같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뭐 우리 국민 모두의 5.18 정신이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뭐 편을 가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130여 명이 이 민주의 문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뭐 역사적인 어떤 화해 내지는 우리 국민적인 어떤 통합 이런 의미도 좀 둘 수 있겠군요. 그 윤 대통령 그 기념사를 제가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정리가 됐냐면 5월 정신은 보편적인 가치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다. 그다음에 국민통합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다 광주 시민이다. 전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월의 정신이 진짜 우리나라 그야말로 민주적인 정신이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노은지 기자, 대통령이 아까 그 특별열차 집무실에서 원고를 이제 좀 수정하는 모습도 봤는데 당초 이제 저희 언론에게 전해졌던 기념사와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려오셨어요. 그 부분이 원래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 기자단에 그 30분 전에 미리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배포된 그 기념사 내부에는 없었고요. 즉석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즉석에서 했다. 네, 대통령이 열차 안에 대통령 특별칸에는 집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서 이제 기념사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저기서 넣었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기념사를 하러 올라가서 단상에서 넣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관통하는 메시지인 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늘 행사의 슬로건이 5월을 드립니다잖아요. 근데 광주 시민에게는 5월의 역사가 상당히 아픔이고 5월이 상당히 아픈 달인 것이고 광주 그 호남 시민이 아닌 사람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5월만 챙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체가 이게 5월의 행사를 국민 통합의 행사로 좀 만들고 싶다.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게 국민 모두가 뭐 광주 시민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그 메시지에 좀 약간 그 결말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취임사 고치듯이 직접 이번에 다 썼다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 서울역에서 바로 열차를 타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무실에 잠깐 들러서 서울역으로 가기 전까지도 마지막으로 이 기념사를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시대 들어서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온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전임 대통령들은 그래 왔는데 윤 대통령이 거의 전체를 다 수정하다시피 직접 이제 퇴고를 했다. 지난번 취임사 연설 때도 그랬고 이번 기념사도 그랬고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만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검찰총장 재직하면서의 어떤 그런 꼼꼼함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7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 시절에 5.18을 겪은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과는 5.18에 대한 그 감회나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념사를 아마 초고는 다른 분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끝까지 이것을 스스로 퇴고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 지금 이무리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는 모습인데 함께 보시죠. 크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좌우에 배석한 인사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구분 없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제창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는 우리 국민들 중 누가 폄훼를 하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것, 그다음에 광주에서 희생된 유공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배척하고 특정 지역만의 전유물로 만드는 것 또한 이제는 배제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장시간 동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함께 하셨습니다.